테슬라의 옵티머스는 1인칭 시점 영상에서 인간의 동작을 학습해 춤, 물건 운반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며 텔레오퍼레이션의 노동 집약적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단일 신경망으로 자연어 명령을 처리하고 다중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으로 발전 중입니다. 현재 1인칭 학습에 성공했고 곧 3인칭 시점 영상에서도 학습해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상 환경과 셀프 플레이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고 공장과 가정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문이 관세 리스크 국면에서도 빛이 날지 중국산 LFP 배터리 셀의 30% 관세가 라스론 메가팩토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4편에서 살펴봤습니다. CATL과 LG 엔솔의 미국 내 LFP 생산이 25년 말 시작되면 테슬라의 공급망은 얼마나 안정될지, 비중국 공급망 다변화와 네바다 공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테슬라가 관세 리스크를 극복하고 에너지 시장을 계속 지배할 수 있을지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CATL은 세계 최대 LFP 배터리 제조사로 테슬라의 주요 공급 파트너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CATL의 LFP 셀을 메가팩과 중국산 모델 3Y에 사용 중이며 미국 내 LFP 생산 협력 가능성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네바다주 스파크스의 CATL의 장비를 활용한 LFP 배터리 셀 라인을 건설 중입니다. 25년 중반에서 말 가동을 목표로 하며 초기 생산 규모는 10GWh로 추정됩니다. 사측의 공식 발표는 아니며 컨센이 이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100% 비용 부담하고 운영을 완전히 통제하며 CATL은 장비, 설치와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CATL의 직접적인 미국 내 생산이 아니라 테슬라 주도의 생산으로 중국 정부 영향에 대한 미국의 규제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입니다. CATL은 테슬라와 별도로 포드와 유사한 기술 라이선스 모델로 미시건주 일시 중단되었던 최대 20GWh 규모의 LFP 공장을 다시 건설 중이며 27년 가동 목표로 GM과도 유사한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CATL이 미국 내 LFP 생산을 간접적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CATL은 25년 1월 미국 국방부의 CMC 중국 군사 연계기업 리스트에 포함되며 26년, 27년부터 군사계약 및 연방조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CATL의 미국 내 직접 투자 확대를 어렵게 만듭니다. CATL은 포드, GM 그리고 테슬라의 네바다 공장에 기술 지원을 집중하고 있고 추가 공장 설립보다는 기존 파트너십 강화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의 기존 배터리 공급사로 LFP 배터리 생산은 초기 단계지만 미국 내에서 잠재적 납품 가능성이 있습니다. 25년 하반기부터 한국 오창에서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고 미국 내 애리조나 공장을 LFP 생산 허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애리조나 공장은 25년 말부터 16GWh 규모의 LFP 셀을 ESS용으로 생산하며 이는 미국 내 최대 ESS 전용 LFP 공장이 될 전망입니다. LG 엔솔의 김동명 CEO는 LFP 배터리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25년부터 LFP 생산을 본격화한다 밝혔습니다. LG 엔솔이 25년 말 애리조나 공장에서 LFP 생산을 시작하면 테슬라의 메가팩용 LFP 셀 납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은 ESS 시장을 타깃으로 하며 테슬라는 미국 내 최대 ESS 수요처로 LG 엔솔과의 협력은 상호 이익이 됩니다. 16GWh는 라스롭 40GWh 중 40%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로 CATL의 네바다 공장과 함께 관세 부담을 약 65%까지 줄일 수도 있습니다. LG 엔솔은 애리조나 공장을 27GWh 4680 셀과 16GWh 규모 LFP 셀 총 43GWh 규모로 확장하고 GM과의 합작사 얼티엄 셀즈를 통해 추가 LFP 생산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25년 예상된 60GWh 테슬라의 메가팩 수요 대부분을 충족할 잠재력을 가집니다. 장기적으로 LG 엔솔의 LFP 생산 확장은 테슬라의 주요 대안 공급망이 될 수 있습니다. LG 엔솔은 NCM 및 4680 셀에 비해 LFP 생산 경험이 적으며 CATL의 LFP 기술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5년 하반기 양산은 초기 단계로 품질과 비용 경쟁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SK온은 LG엔솔과 함께 한국의 주요 배터리 제조사로 LFP 생산 검토 중이지만 25년, 26년 내 상용화 계획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SK온은 주로 NCM 및 NCMA 셀에 집중하며 테슬라와의 직접적인 협력 사례가 적어 단기적 납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오래된 파트너사로 기가 네바다에서 2170 셀 공급 중입니다. 그러나 파나소닉은 LFP 생산 경험이 없으며 주로 니켈 기반 셀에 집중해 메가팩용 LFP 납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기왕 파나소닉 언급했으니 파나소닉의 배터리 셀 관련 기가 네바다 4680 일본 와카야마 공장 업데이트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나소닉 배터리 사업 현황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와 2014년부터 기가 네바다에서 협력해 2170 원통형 배터리 셀 생산하며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의 합작으로 생산 라인 운영하며 테슬라는 부지와 건물 제공, 파나소닉은 셀 제조 장비와 기술을 투자했습니다. 24년 기준 연간 약 36GWh 규모의 2170 셀을 생산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간 36GW 규모의 셀 판매로 운영이익과 kWh당 35달러의 IRA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36GWh의 총 배터리 셀 세액 공제 규모는 약 12억 6천만 불 수준이며 이는 테슬라와 4대 6의 비율로 분배한다고 추정한다면 약 5억 불 규모의 IRA 세액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납부할 연방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형태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비환급형 크레딧입니다. 즉 파나소닉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세액 공제액보다 적으면 초과분은 2월 되지만 현금으로 즉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3년에서 29년까지 100%, 2023년 75%, 31년 50%, 32년 25%로 단계적 감소 후 33년 종료됩니다. 테슬라는 파나소닉의 셀로 배터리 팩 조립해 자사 차량에 적용하여 판매하는 운영이익과 IRA 세액 공제 혜택 7억 5,600만 불 예상됩니다. 파나소닉은 21년 10월 테슬라와 협력해 4680 셀 프로토타입 공개했으며 일본 와카야마 공장에서 4680 셀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9일 파나소닉은 와카야마 공장이 4680 셀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 시작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고 테슬라 포함 고객사 승인 후 24년 하반기 또는 25년 상반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5월까지 공급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기가 네바다에서 36GWh, 캔자스주 드소토에서 30GWh 예상되며 추후 확장 예상되고 와카야마 공장에서 10GWh 추정되며 추후 미국에서 세 번째 공장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파나소닉의 캐파는 약 80GWh 규모로 추정됩니다. 반면 CATL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확장 등을 감안해 보면 연말 400GWh 예상됩니다. BYD 150GWh, LG엔솔 300GWh, 그리고 50% JV 형태로 운영 중인 합작법인 캐파 전체를 포함하면 약 380GWh 예상됩니다. 삼성 SDI 108GWh, 인디애나 코코모에서 스텔란티스 합작공장 스타플러스 에너지와의 50% 합작법인 캐파 전체를 포함하면 약 124GWh 추정됩니다. BYD는 세계 2위 LFP 제조사로 기가 베를린에 모델 Y RWD 트림의 블레이드 LFP 셀을 공급 중입니다. 기가 상하이 모델 3, 모델 Y 스탠다드 RWD 트림은 CATL LFP 배터리 들어갑니다. BYD는 미국 내 공장 없고 CATL과 유사한 중국 기업으로 중국 군사 연계기업 리스트 포함 가능성, 관세 리스크로 인해 미국 내 LFP 납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바다 공장을 통해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LFP 셀 생산하며 라스롭의 25% 수요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G엔솔의 애리조나 공장을 통해 메가팩용 LFP 셀을 납품할 가능성이 있으며 라스롭 수요의 40%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LG엔솔은 테슬라와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히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ATL과 LG 엔솔을 합치면 라스롭의 40GWh 중 65%를 충족 가능하며 나머지 35%는 중국산 셀 또는 제한된 재고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는 부분적 생산 중단 리스크를 줄이지만 여전히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CATL은 포드, GM과의 기술 라이선스 모델 성공 여부에 따라 미국 내 추가 LFP 공장 설립할 수 있으며 테슬라의 메가팩 수요를 충족할 잠재력을 가집니다. LG엔솔은 애리조나 공장 확장과 얼티엄 셀지를 통해 LFP 생산을 늘리며 테슬라의 주요 비중국 공급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45%에서 30% 수준으로의 관세 인하로 25년 6월에서 9월 재고 소진 후 라스롭 메가팩토리에 심각한 생산 차질을 겪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CATL의 네바다 공장, LG엔솔 애리조나 공장이 25년 말 26년 초 가동되면 라스롭의 일정 수요를 충족하며 부분적 안정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145% 관세 유지되었을 경우 재고 소진 후 대체 공급망 부재 시 라스롭은 25년 하반기 부분적 생산 중단 및 에너지 사업부의 적자 전환에 직면할 수 있었으나 30% 관세율 하향 조정으로 최악은 피했습니다. 25년 1분기 어닝콜 6편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영상만 보고도 인간처럼 학습하는 AI 혁신의 결정체입니다. 1인칭 시점에서 3인칭 시점 학습으로의 전환은 유튜브 같은 방대한 데이터로 로봇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할 것입니다. 공장에서 가정까지 옵티머스가 바꿀 우리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지, 이 기술이 단순한 춤을 넘어 어떤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테슬라의 로봇 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은 145% 관세의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여전히 30% 관세라는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CATL과의 협력과 LG엔솔의 미국 내 LFP 생산 25년 말 시작되며 라스롭 메가팩토리의 수요를 일정 부분 충족, 공급망 안정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미국 외 시장을 책임지고 장기적으로 LG엔솔의 확장이 테슬라의 비중국 공급망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관세 리스크를 극복하는 테슬라의 전략에서 자체 LFP 셀 생산 계획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미래의 에너지 혁신, 테슬라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계속 주목합니다. 테슬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에너지 사업 부문은 테슬라의 다양한 AI 이니셔티브 부문으로의 투자 증가를 뒷받침해주는 만큼 중요한 사업 부문이기에 관세 등의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연장선에서 중국 군사기업 리스트 지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CATL과의 라이선스 로열티 서비스 모델과 로열티 구조 등에 대해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